운에서 왔는 거, 사주에 있는 거는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월일에 있다면 계속 쓰고 있는 거고, 운에서 오면 더 강화된 거야. 네, 근데 이제 간목들 입장에서는 천간에 간목 있는 분들은 간목이 떠버리잖아, 다. 근데 천간으로 오는 건 절대로 근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금목이 잘못돼 시간적인 잘못됐으면은 저기 공간을 이동을 하든지. 을목은 아예 대놓고 나왔잖아. 대놓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진술충이 됐을 때 을목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갑진은 월에 대해서 이제 통변하겠습니다. 갑진년의 갑술월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갑진년의 운이 어디서 왔냐면 개묘년 12월 자월부터 들어왔어요. 자월부터. 실질적으로 지금 갑술달은 갑진년에 획을 긋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목화를 어떻게 쓰고 왔느냐에 따라 갑술달이 그 사주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목화를 잘 안 썼다, 소극적으로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술월은 우리가 신유술이라는 금계절의 마무리 달이에요, 그렇죠? 목화를 내가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금의 마무리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올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운상 굉장히 힘든 해였어요. 여름이 참 힘들었죠. 화를 잘 쓰기에 참 부담스러운 해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이제 뭐 외부로도 안 나가고 안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화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금이 쭉정이가 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어때요? 물가가 장난이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이제 일본에 갔다가 야채를 할머니가 이렇게 길에서 파시길래 좀 팔아주려고, 오이를 보니까 오이가 참 문디 같아. 진짜 이렇게 꼬부라져가지고 막 난리, 자연산이니까, 그치? 근데 이 안이 여기가 어떠니 퍽퍽해요, 끝부분이. 그건 뭐냐면 화가 잘못된 거잖아. 꼭지 부분에서 이미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스펀지 같아요. 요 안만 잘라서 먹는 거야. 이거는 금이 포장이 잘못됐어. 뭐 때문에? 화가 지나쳤기 때문에. 수분이 마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갑진년 해라는 운은, 갑진년은 나름 참 괜찮은 운이었는데 화세가 지나치다 보니까 목생화에서 목생화까지는 그럭저럭 갔는데 화가 금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결과가 기대치보다 낮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올해 갑진년이 출발을 했을 때 너무 지나치게 기대는 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왜? 진토로 갖고 와서 좋지만 이 사주 자체가 습하거나 이런 구조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발이 잘 안 나갔어. 근데 또 화가 지나치니까, 화가 지나쳤죠? 또 멈칫해버린 거야.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인 부분에 금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올해 이제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또 정세라든가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지금 갑술달에 모든 일이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목화가 잘못되다 보니까 정리가 미진한 거예요. 목화가 잘 됐으면은 금이 어떻게 됐어요? 연물대로 제대로 연결어가지고 금이 선을 분명하게 긋겠죠. 그렇죠? 근데 본인의 사주도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목화가 잘 돼 있었으면은 그래도 괜찮았을 것이다. 근데 금수가 지나쳤거나 화세가 너무 목이 많아가지고 화세를 너무 집중 지원했다 그러면은 결과는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갑술월은 갑진년에 진술충이 붙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진술충의 싸움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술, 신정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진을, 개무가 있어요. 여기서
싸움이 일어날 때 요거는 시간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수화는 공간의 문제다. 이거는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사건이 어떻게 터진 거냐? 어떻게 터진 거냐? 요거는 시간의 문제인데 진술충은 금목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주에서 금이 뭐로 작용하나 보라고요. 또 목은 나한테 무엇으로 작용하느냐. 그쵸? 요거를 머릿속에 두시고 금목의 싸움이 일어났을 때는 수화로 해결을 하고 수화의 싸움이 일어났을 때는 금목으로 해결한다. 이게 정법이에요. 그러면 시간적인 문제가 잘못됐을 때는 뭐로 해결해야 돼요? 공간적인 걸로 해결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여기 너무 오래 머물렀어. 오래 머물렀어. 그렇죠? 오래 머물렀는데 여기서 되는 노릇이 없어. 그러면 계속 시간을 보낼 건가요? 그 자리에서? 이동을 해야지. 근데 공간은 좋은데 시간적인 문제는 뭐예요? 내가 어떤 시간을 일정 시간을 지나보지도 않고 어때요? 결과를 얘기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야 얻어지는 물이 있고 시간이 우리가 단타라고 하죠.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물이 있겠죠. 그걸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진술칙이 일어났을 때는 이게 사건 사고면 요거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 방법을 찾아요. 그러니까 사주에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나 보시라고. 내 사주에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나. 이제 제가 일간별로 이제 할 건데요. 일단은 기본이 요 틀 안에서 이제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하세요. 그러니까 자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에서 한 번 또 문제가 생겼겠죠. 신달, 그쵸? 신달 생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월에서는 진술 세운하고 부딪히죠. 그거를 보시고 사주에서 저 간목, 천간으로 오는 간목이 한 해 사건 사고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저게 나한테 어떤 육친으로 되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올 거예요. 간목이 갑진년에 이렇게 써야겠네요. 간목이 간목한테는 올해 비견운이었어요. 그쵸? 비견운이어가지고 서로 이제 그 뭐 갑진년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연이 많이 왔다고 봐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민계며 갑진을 왔죠. 그러면 이민년부터 이어진 인연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저 멀리서 온 인연이 있겠지만 그럼 일단은 비견이 왔어요. 비견은 천간으로 오는 비견은 나의 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건 라이벌이에요. 진술충이 이제 일어났죠. 그러면 갑진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진술충이 일어났다는 거는 진중에 을목이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겁재예요. 을목은 간목일간 입장에서 진술충이 오니까 금이 마무리하죠. 그러면은 이민계명 갑진년으로 이어져 가지고 갑진년이 왔을 때 그 안에 묻어 들어온 인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인연들로 인해 가지고 재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재 문제. 그쵸? 재 문제는 나의 영행이 되고 나의 뭐 재물도 되고 나의 건강 이런 게 다 되겠죠. 진술충이 일어났을 때는 토의 싸움을 보지 마시고 토 안에 있는 오행의 싸움이다. 뒀다. 그러면은 금의 계절 마무리니까 갑진년에 묻어온 인연들을 갑술달이 어떻게 되세요? 간목 입장에서는 정리하겠죠. 정리하겠죠. 토 안에 있으니까 제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다고요. 그러면 이달에는 정리를 해야 된다. 갑술달에. 신유술월까지는 할까 말까야. 금이 왔어도 할까 말까지만은 진달은 마무리를 짓고 가야 다음 어디로 가요?
수원으로 가잖아. 그러면 수원으로 간다는 의미 뭐예요? 내가 이렇게 모아놓은 인연들을 하나의 알갱이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건 뭐예요? 실속이잖아. 실속을 챙기려고. 수가 왔다는 건 간목 입장 인성이 왔다는 거는 나는 내 거를 제대로 챙겨서 내 인연이라든가 무슨 관계 맺었던 거 내가 지금 추진했던 일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불필요한 거는 완전히 정리를 하고 어디로 가요? 수원으로 해자축으로 가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거나 좀 아픔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정리할 때는 정리를 하시라. 왜 그러냐면 요번에 정리를 못하고 넘어가면 어디까지 여파가 미치냐면 을사년까지 여파를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을사년까지 여파가 간다. 그래서 갑술 달에는 한 번 마무리를 한 번 정도 선을 긋고 가는 게 좋다. 그러면은 간목한테는 겁재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을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을목 입장에서는 겁재들이었어요. 그렇죠? 천간으로 겁재가 대표 성분이 나와 있었어. 보였죠, 얘네들은. 아까 간목한테는 비견으로 와버렸잖아. 근데 비견은 처음에는 동등한 어떤 선에서 출발해서 마음은 똑같았지만은 을목으로 이제 을목으로 진행이 돼가면 그때는 올해 지금 이달에 간목이 정리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을목은 아예 대놓고 나왔잖아. 대놓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진술중이 됐을 때 을목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갑진에다가 내가 등락계급을 해서 의지하고 싶었잖아요. 잘한 분들은 누구였어요? 지제 자수 있거나 천간으로 병화인 떤싸주던 을목들 엄청 손님도 많고 아주 대중의 사랑을 받았겠죠. 네? 근데 술달이 오면은 그 안에서도 이제 이게 관이 숨어 들어와 있잖아. 신유술 관이 숨어 들어와 있죠. 그러면 이때는 을목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간목에 대한 일정 부분 이제 경계를 하겠죠. 그렇죠? 수원으로 갈수록 금수원으로 이제 이제 수원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다음 해 을사년을 위해서는 갑을목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게 뭐 나를 뭐 어디 중개를 해준다거나 뭐 중개를 해줬던 사람이라든가 나의 일을 진척을 하게 해줬던 어떤 부분이에요. 근데 물론 사주에서 화가 있으면은 화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뭔 짓을 하는지 어떤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훨씬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는 것도 드러나지만 다른 상대들 하는 게 보여져요. 근데 화가 없는 경우는 다 음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거 음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을목은 갑진년에 참 편하게 잘 살았다. 기분이 화만 있으면 아주 편. 근데 금이 이 술토는 진토하고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을목 입장에서는 술토를 다룰 때는 남의 눈치를 보게 돼요. 그렇죠? 근데 을목 입장에서도 자수가 편인이 있는 구조들은 술토를 잘 갖다 쓸 것이다. 도리어 어떤 정확한 왁구가 딱 짜져 보여버려요. 을목 입장에서는 정확한 왁구가 보여버려요. 그래서 도리어 사람 관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을목 입장에서는 이 술달도 충분히 소토를 한다. 화만 있으면 소토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을목은 화만 있으면 금이고 뭐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을목 입장에서는 올해 참 최고의 해가 된 사람들 많죠. 그러면 사주에서 을목을 쓰는 구조들도 기본적으로 을목이 있는 구조들도 올해가 참 멋진 해였어요. 뭐 을목 일간이 아니어도 갑진이 왔잖아요. 저거를 활용을 잘 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주변 사람들한테도 화 잘 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주가 습하고 수기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한 대로 일이 진행된 사람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이제 그렇게 보시도록. 그래서 을목은 갑술달에 왁구가 짜진다. 확실하게 튼튼하게 진토에 있던 것들이 술토를 적어내면서 확실하게 왁구가 짜지는 달이 이 달이다. 근데 병화하고 자수가 있으면 두려워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을목일간만이 아니고 사주에서 자수나 병화 있으면 요 갑술이 을목 기준에서는 다 잘 쓸 수 있다. 뭐 새로운 거지만은 색다른 거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로 색다른 걸 어떻게 통변을 하냐면
내가 기존에 하던 일을 더 알차게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병화입니다. 병화 일간 입장에서는 이제 편인인데요. 진술충을 해가지고 제극인이 이제 이거는 암묵적으로 제극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문서 같은 거라든가 내가 하는 공부라든가 아니면 뭐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이 달이 재확인하는 달이에요. 재확인. 겉으로 우리가 토충을 볼 때는 토충 갖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토 안에 지장간을 갖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시간적인 얘기예요. 근데 진술은 오행이 바뀌는 시점이거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이거는 요거 제극인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확인 작업하는 거야. 현실적으로 부합된 건가? 아니면 나한테 뭐 이득 계산할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 계산은 다 계산법은 다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병화일관들한테는 사실 갑진년이 요거를 생목으로 활용한 사람들은 뭐 새로운 학문이나 이런 키워나가는 작업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손님들 보면은 뭐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은 뭐 거기에 필요한 자격 같은 걸 막 따가지고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인성을 키운 거예요. 생목이니까. 그래서 올해 자격 같은 거 따고 이런 사람들은 올해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지금 갑술로 이렇게 넘어오면은 생사목의 전환점이라고 봐요. 사목적 성향을 가져가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올해 이달은 그 자기가 한 거에 대한 거를 재차 확인하면서 깊이에 대한 부분 있죠. 이게 이제 더 현실적으로 어디에 쓸 거다. 나는 이걸 어디에 쓸 거다는 게 이미 결정 나버렸다는 얘기야. 그리고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셔라. 그러니까 문서 확인하려는 얘기예요. 제극기는 문서 확인. 그때는 얼떨결에 편이니까 훅 들어오잖아요. 훅 들어와서 내가 할 수도 있어. 근데 이달은 내가 그 했던 뭐 공부라든가 어떤 일에 대한 거를 확인 작업하는 시점에 이걸 놓치지 마세요. 그래야 을사년이 왔을 때 잘 써먹습니다. 을사년이 왔을 때. 을사년은 갑진년하고 완전히 성향이 달라요. 그리고 변화의 속도가 빠른 해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이달이 그 중심에 서 있다. 갑술달이. 갑진년에 어떤 하나의 좀 이렇게 일부분 마무리하면서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편인으로 시작했던 것들은 이달에 재극인 해야 돼. 재극인 해서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걷어치워버려야 돼. 가치가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심화 있게 이제 저 하시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생목으로 참 쓰던 사람들 잘 썼어요. 병화들. 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출발선에 앉아가지고 많이 하셨고 근데 이제 사목이 왔을 때 술토가 왔을 때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화예요. 정화한테는 정인하고 상관이어서 폐인돼서 들어왔죠. 폐인돼서 들어왔으니까 약간 퀄리티 있는 공부 같은 것들 그래. 퀄리티 있는 문서 이런 게 작용할 확률이 되게 높은 해였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화처럼 상관생 즉 편의를 가지고 왔지만 이때 내가 인성이 현실적으로 과연 가치가 있는가 그게 제극인이에요. 그러면은 제극인이 되면서 상관생절이 진행이 잘 되면 내가 특화된 어떤 일을 가치 있게 전환시킨 작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화한테는 올해가 아름다운 해예요. 아름다운 해요. 도리어 병화보다도 정화가 더 가치 있게 더 갔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데 이때는 내가 한 공부한 거를 제로 환원시킨다. 그렇죠? 상관이니까 일반적이지 않고 특화된 어떤 거겠죠. 뭐 물건을 만들었어도 조금 거기다가 더 부가시키는 거 아주 고급화되게 그런 걸 시키면은 올해 준비를 하게 되면은 내년 같은데 정말 돈 되는 운이다. 정화. 내년 돈 되는 운이에요. 정화들. 그거를 이달에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그래서 제극인이 상당히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불편하게 얘기하는데 제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현실감이 없잖아. 그리고 뭐 나는 좋은데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쟤는 왜 저러고 앉아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제극인은 시장 논리에 따라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물건이 시장에 맥히느냐 안 맥히느냐가 제극인이에요. 근데 이게 암묵적으로 벌써 신달, 유달 들어서 이미 진행됐잖아요. 그래서 이달은 하는데 정인으로 깃발을 꽂았잖아. 그러니까 남들이 다 통용되게 좋아하는 거야. 근데 시간적인 거는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해가지고 내년에 을사년에 결과를 이제 보도록 지금 이달에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토한테 갑진년 갑술월입니다. 항상 이 월은 놓치면 년을 놓치면 안 돼요. 갑진년 안에 갑술월이기 때문에 무토한테는 편관이에요. 그렇죠? 편관이고 식신이에요. 그렇죠? 무토한테는 편관이고 비견이죠. 비견인데 여기 안에서 왔을 때 보면 관의 문제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관. 그러면 여기서 뭐 식신이나 식상의 문제겠죠. 식상이 관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편관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생각지도 않게 그 불편함 같은 게 도사리고 있을 거예요. 아직도. 올해 재살이 확실하지 않은 분들은 이달에 정리하세요. 하다못해 집안에서도 오래 묵고 뭐 좀 약간 이상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정없이 다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 대개 보면은 직장에 묻혀있던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유심히 살피고, 만약에 이달에 정리를 못하면 다음 달에 해달이잖아요. 해달에 재생살로 갈 수가 있어요. 내가 대수롭지 않겠던 것들이 사건 사고가 돼가지고 재생살로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달에 다음 달에 이게 온다고 맘 놓지 마시고 요거를 놓치지 마세요. 해달이라는 건 놓치지 마시고 저거를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이달은 금으로 상관적 기질을 가지고 보세요. 상관적. 그 유금 같은 걸로 내 눈을 가지고 불편한 것들 없나. 아니면 관제 같은 거 있잖아요. 관제. 그러니까 미처 생각들 못했던 것. 뭐 세금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낱낱이 잘 보셔가지고 하자 없게 해놓으세요. 그렇게 안 하면은 을의 달이 오잖아요. 정관으로 오게 되면은 정관은 뭔지 아세요? 내가 이게 합당하지 않아, 합당하고 이거 상관이 없어. 정관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국세청 같은 데서 딱 해가지고 내놓으려면 내놔야지 어떡할 거야. 그쵸? 정관을 피할 수가 없어. 편관을 피할 수가 있어. 그 상황에만 내가 움직이면 되는데 정관은 내가 꼭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소소한 거라도 집안에 이렇게 잘 보시고, 사업자들은 내가 사업을 하면서 뭐 놓친 거 없나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는 게 이달이에요. 그래요? 을의 달에 불편함이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뭐 숨겨둔 뭐 애인이 있다거나 이런 거 정리하세요. 편관이니까 숨겨둔 뭐 이쁜 여자가 있다거나 잘 보세요. 그 다음에 기토입니다. 기토는 정관하고 겁재예요. 참 우리가 감사한 게 겁재를 제하고 왔어요. 그렇죠? 통제하고 딱 들어왔어요. 근데 갑술달이 왔다는 거죠. 기토 입장에서 이 진토는 겁재라고 느껴지지가 않아. 왜? 술을 뺏어가는 것 같지가 않아. 근데 얘는 술을 완전 차단하거든요. 완전 차단을, 얘가 술을 차단하는 데는 1위예요. 얘는 차단하는 게 보여. 얘는 차단하는 게 안 보여. 그래서 갑술달에는 믿고 있던, 관이 있으니까 까짓것 뭐 까짓것 뭐 이렇게 하고 믿었던 분들 있죠. 이달에 갑술달에 자칫 잘못하면 쌍꺼풀 터질 수가 있어요. 왜? 지지에 묘목이 있는 사주는 상관이 없어요. 술토 조절을 잘하니까. 근데 지지에 저 술토를 조절하는 게 없는 경우는, 특히 기토가 자수 있다. 그러면 겁재가 자진으로 있다가 자술로 암합을 하죠. 나의 재물을 가져갈 확률은 높습니다. 눈탱이 맞습니다.
정관이라고 믿었다가 아이까지건 뭐 나는 법적으로 했어. 근데도 도둑놈들은 빼갈 거 기가 막히게 빼갑니다. 관을 도리어 이용해서 빼가요. 관을.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도 원래 가진 자들이 무서운 거지 없는 사람은 무서운 게 없어. 뺏길 게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그런 성향이 많이 뜰 수가 있어요. 근데 술토는 또 뭘 가지고 있냐? 정화를 가지고 있잖아. 기본이. 자기는 이렇게 해도 인성이잖아요. 자기는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겁재를 조심해야 돼. 재를 조심해라. 이거는 가까운 사람한테 생기는 문제예요. 멀리서 온 게 아니고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오는 배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갑술달에는 조심하세요. 지지의 묘목이 있거나 뭐 기묘일주 같은 건 상관이 없어. 그쵸? 만약에 기묘일주다 그러면 유금을 훼손을 하죠. 술토가. 술토 훼손하잖아. 그러면 시끄러운 일도 생기고 그래요. 진토는 훼손을 안 시켜요.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술토는 이제 그렇다 그러면 저거는 뭐냐면 올해 시작했던 자달부터 들어왔던 인연으로 인해서 술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을 천천히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내가 사업장이다 그러면 이제 뭐 내가 이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온다. 술토가 왔을 때는 이달에 들어오는 술달에 들어오는 사람도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간목은 갑기합돼 있으면 내 자체가 습득 합은 이루어졌는데 술토 갔을 때 간목은 소토를 못하거든. 그러면 올해 믿었던 사람한테 뚜껑 딱 열어놓고 보니까 갑술달에 나는 겉으로는 관은 멋져. 근데 밑을 보니까 껍데기만 쥐고 있을 수가 있어. 껍데기. 예를 들어서 누가 뭐 동업하자 그러잖아. 그러면은 100% 내 거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갑술달은 기토한테 기토가 조심해야 될 달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금. 경금한테는 편재하고 편인이에요. 그렇죠? 경금한테 이 술토 편인은 토생금을 해서 경금을 생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경금 입장에서 술토는 경금을 압박하는 토예요. 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경금 입장에서는 저기다 편인인데 이달에 그 경금 입장에서는 흐트러졌던 생각들이에요. 물론 간목이 와서 많이 이제 정리는 돼 있지만 술토가 왔을 때는 도리어 경금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문서 훅 하고 들어오는 문서들 조심하셔야 돼요. 문서 조심하고 그 다음에 갑술로 왔잖아요. 믿지 마세요. 간목은 술토를 소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거짓 문서라든가 거짓 자리 오래 유지될 수 없는 자리가 들어올 확률이 높은 달이기 때문에 기존의 자리를 잘 깔고 앉아 이제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도움이 안 되는 자리다. 경금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편제가 오고 만약에 지지에서 신금 같은 게 있으면은 저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될 것 같거든. 자기가 흥분해서 그 흥분한다는 얘기는 생각이 부족했다는 얘기야. 지나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기를 제 문제나 인성적인 문제로 자기를 힘들게 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경금 입장에서는 이때 움직이지 마세요. 진술충이 돼도 절대로 안 움직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금이에요. 갑진년의 이 신금한테는 이 자체로 부담스러운 해였어요. 근데 갑술달이 왔죠. 이거는 정인이라고 해서 좋아하지 마세요. 경금보다 신금 입장에서 술토는 더 힘들어요. 저거는 고집 같은 게 생기면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맥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 문제는 갑진년 자체는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는 이 제가 내 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거가 아닐 수가 있고 그래도 진토 입장에서는 갑진년의 진토는 그래도 난데 갑술달의 이 술토는 나를 더 힘들게 한다. 이럴 때는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그게 좀 내려놓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죄를 받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여기에는
자기 생각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 정제는 나를 부담스럽게 한다. 그래서 술달이, 갑술달이 신금한테는 굉장히 힘든다. 사주에 묘목이 있거나 화가 있으면은 해결이 돼요. 아니면은 자수라도 있으면은 이 술토를 해결하겠죠. 토가 유연해지니까, 그렇죠? 그럼 식신을 쓰든가 관을 쓰라는 얘기야. 식신이나 관을 쓸 때 해결이 된다. 관을 쓰라는 거는 외부 기준에 내 시장의 논리가 맞나 보라는 얘기고, 식신을 쓰라는 거는 내가 행동으로 나서고 베풀고 일어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식신이 있는 구조는 저 정인을 끌어다 쓸 수가 있어요. 윗사람이나 이런 사람 다 끌어다 쓸 수가 있고, 사주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조한한 계절이잖아요. 지금 한한 계절이잖아요. 한한 계절을 유연하게 해주는 거는 수화가 사실은 가장 좋아요. 목은 달고 왔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사목이죠. 그래서 이 신금하고 갑수랑은 사실 맞지가 않아. 경금하고 사목은 맞아요. 근데 신금에서는 이 사목이 맞지가 않고 거의 생목적인 게 훨씬 부드럽기 때문에 신금 입장에서도 목을 바로 보면 힘들어요. 목을 바로 보면. 신금은 목을 멀리하고 술을 거쳐서 목을 취해야 돼. 그러니까 나의 재주나 재능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지. 돈이 목적이면 얘를 보게 되면 부담스러운 정제니까 일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일량은 많은데 내가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을목을 보게 되면 또 우습게 여기다가 또 큰 코 닥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수화를 통해서 목을 취하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뭐 직장을 다닌다거나 아니면 나의 재주나 재능을 가지고 하는 게 이제 신금들이 가장 저건데, 갑술달은 신금을 압박하는 달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식상 내가 좋아하는 일도 좀 하고 취미생활 같은 거 이달에 좀 즐기고 마음자리를 조금 내려놓는 게 본인한테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일처리 같은 거 할 때도 이건 부담스러운 정제니까 돈 문제 같은 게 제 문제가 나를 압박을 하겠죠. 근데 취해지진 않잖아. 술토가 이 제가 뿌리 내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달이 굉장히 이제 넘어가는데 힘든 달이다. 그 다음에 임수. 임수한테 사실은 갑진년은요, 화 있던 사주들은 대박 나는 운이에요. 화 있는 사주는 정말 완전 대박이죠. 식신이 왔으니까 살까지 제거하고 왔으니까 뿌리 내리고 얼마나 좋아요. 임수한테는 올해 화 있던 사주들은 아마 대박 거의 다 났을 거예요. 근데 갑술달이 왔죠. 그러면 이 살은 이 진토 살은 임수를 대할 때 되게 유연하게 오거든요. 유연하게 오는데 술토 살은 임수를 통제를 기가 막히게 해버려요. 기가 막히고 하고 들어오죠. 그러면은 아까도 금목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올해 갑진년이니까 벌렸을 거 아니에요. 일을 식신이니까 식신눈에 벌리죠. 그거를 인성으로 다시 재확인하는 게 이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벌써 저도 손님들이 이달에 연락들이 다음 달 이제 그 문제를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지금 땅을 어떻게 팔아야 될까요? 지금 정리할까요? 이제 벌렸던 것들 정리하고 이제 을사년으로 가려고 그러죠. 사화가 왔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라서 그 안에 금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금 입장에서는 금이 인성이잖아요. 그렇죠? 인성운엔 누구나 다 안정을 하고 싶어요. 안정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 오늘 이제 저거 할 건데 일부분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갑진년. 그러니까 그게 기해년부터 왔던 거죠. 기해년, 기해, 경자, 신축, 이민, 계묘, 갑진, 을사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리한 사람들이 이달에 올해 갑진년에 이제 또 확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한 번 정도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정리하는 게 좋다. 그래야 또 이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을해, 병자, 정축으로 가니까. 이제 이 임수 입장에서는 하여튼 올해가 참 병화만 있으면 참 행복한 해였다. 근데 갑술달에는 일정 부분 여기도 진술층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에서 특히 임수는 공간의 문제가 이제 많이 부각될 수 있어요. 수화의 문제. 예, 수화의 문제가 부각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일간 대비할 때 금수일간은 대개가 수화의 문제를 많이 얘기해도 되고, 바탕에 목화일간은 목화의 문제잖아요. 기본이겠죠. 금수고 목화지. 그러면 그거를 역으로 반대로 갖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목화가 강한 사람은 수화를 많이 보세요.
그다음에 금수가 강한 사주는 목화를 많이 봐야겠죠. 근데 이제 계절적인 관점도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공간의 문제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야. 시간적인 문제가 터졌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공간을 움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저는 이제 공간 얘기를 많이 하거든. 공간 이동 같은 거 많이 하게 얘기를 하죠. 공간을 이동하는 목적은 뭐예요? 재 문제잖아요. 돈 문제죠.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서 이사 문제 같은 것도 터질 수 있는 게 임수일간한테는 자리 변동 수도 이달에 이제 많다.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수. 개수한테는 갑진년이 상관 경관이 됐어요. 그래서 경관은 됐지만 상관 입장에서는 정관이지만 뿌리는 내렸잖아요. 그렇죠? 천간으로 경관된 거랑 지지는 또 달라요. 그러면은 상관 경관된 상태를 쓰라는 얘기예요. 올해가. 그러니까 뭐 물건 같은 거 사놓은 것도 그렇고 왜 이렇게 좀 허스름하고 어설픈 것들을 사가지고 리모델 화만 있으면 리모델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올해 그런 거를 해놨으면은 내년에는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일사년이. 그래서 이달에 이 경관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다시 리마인드 해야 돼. 뭘로 해요? 술 중에 유금을 해야죠. 신금을 해야죠. 그렇죠? 그게 인성을 식상을 했던 거를 이달이 다시 한번 재고해보는 시간이다. 그래서 불필요한 거는 조금 떨궈버려야 돼. 경관된 물건인데 경관된 물건 중에서도 신유 술달을 지나와서 보니까 이거 내가 좀 잘못 짚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가치 있는 거 빼버리고 가치가 없는 거는 정리를 하게 되면 일사년에 그게 잘 이어가면서 돈대를 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실 개수들 올해 잘 지내왔어요. 그때 잘 지내 상반기 잘 지내오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도 석 달 남았지만 또 갑술달이 술토가 술 중에 신금하고 을목의 싸움이잖아요. 천간으로 목은 토들이 충이 붙었을 때 천간으로 튀어나온 게 사건 사고라고 생각하면 돼요. 천간으로 튀어나온 것들. 그럼 만약에 이게 금목의 싸움인데 여기 화가 있어. 사주자 그러면 해결된 거죠. 그렇죠? 그런 거를 잘 보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개수는 올해가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있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뭐 무는 장대하리라, 창대하리라. 그거 맞는 말이에요. 올해 개수가 그런 시점이었다. 그래서 올해 참 개수일관들 힘들지만은 잘 버텨왔다. 내년에는 개수한테 식신 생재운이잖아요. 을목하고 사화오기 때문에 되게 희망적인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갑술달은 진술충을 보시는 데 있어가지고 금목의 싸움을 원인은 금목의 싸움이에요. 시간적인 문제인데 해결은 공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간을 어떻게 내가 움직여 주느냐가 문제고 그 다음에 토충이 일어났을 때는 천간으로 나와 있는 것이 사건 사고다 생각하시면 돼. 그럼 목이 올해는 기본적으로 진술 중에 목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사주든 목의 문제겠죠. 육친으로 이제 달리하는 거예요. 화가 있거나 좋아하는 계절은 수가 해결하겠지만은 이제 그런 것도 다 이제 무게 중심을 달아가지고 통변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갑진년에 갑술을 통변입니다.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술도 있고 저쪽에 그러니까 진토도 있고 저쪽에 또 있잖아요. 추초는 진술충. 그러니까 충이 그러니까 갑술월에서 그것이 그러니까 이거야 선생님. 술하고 진하고 어떻게 이미 그 사주는 충된 걸 쓰고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사람이 넉넉하시고 좋으셔요. 그 와중에 내가 눈때 되게 맵다고 그랬잖아. 가끔 안에서는 술 중에 신금을 쓰고 있다니까요. 선생님 쓰고 계셔. 그래서 선생님이 부드럽고 막 이래도 일정한 선을 누가 무례하거나 넘어가면 선생님 용납 안 되셔요. 그리고 사람 다루는 게 술 중에 갖고 술얼이 있잖아. 금의 마무리잖아. 사람들을 내 제적 기반 편제잖아 다. 그 안에서 금으로 다루는 거야 사람들을. 관리 기가 막히게 하시는 인사조직 끈질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갑을목들이 만약에 내가 인사조직을 하고 있는 뭐 대기업에 일하는 임원이다. 그러면 이럴 때 이달에 걷어버린다고. 아 얘는 이달에
잘라버리자. 그게 하는 게 관리를 지금 한다는 거야. 감목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도 갑진년 이민 개명 갑진하면서 사람들 많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달에 딱 보면 보여요. 그러면 아, 이 정도는 우리가 잘릴 사람이 있고 거리를 둘 사람들이 다 있잖아. 그게 다 보이는 게 간목들은 올해 이달에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개수는 인성 기준에서 움직이잖아. 유금이라는 기준에서 수월이니까. 그럼 인성 기준에서 목이니까 뭐야? 내가 관계 맺은 거 이런 거 이달이 정리야. 내가 벌린 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개수는 정리야. 임계수 똑같잖아. 정리하잖아요. 근데 이 개수는 정관 기준에서 경관된 상태에서 움직인 거잖아요. 경관된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병화가 없으면은 내 기준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활은 항상 뭐를 놓치면 안 되냐면 금을 제대로 쓴 거는 화 기준에서 움직였나 보고 당연하죠. 우리가 관계를 볼 때는 뭐야? 목이 금을 잘 썼나 봐야 되잖아. 선을 그을 때. 그러니까 갑진 간목이나 을목은 올해 관계에 대한 부분이야. 사람이 관계 빼면 아무것도 없어. 직장도 그렇고 윗상사와의 관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래 부하 직원과의 관계 이런 것도 다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병화 기준에서 병정화는 뭐야? 병정화는 제 기준에서 인성을 하는 거잖아. 문서 확인 같은 거 다 하라는 거야. 내가 그동안 왔던 문서 확인 같은 것도 하고 아니면 공부했던 사람들 공부를 다시 돌아보기도 하고 윗사람들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 인성으로 하기 때문에 인성을 제극인 하니까. 근데 사람이 제극인 했을 때 인성이 죽는다 그런 얘기는 하지만 제극인에서 안 죽어요. 인성이나 이런 거를 설해갈 때가 문제야. 설. 항상 내 거 기운 뺄 때 사람이 죽겠어. 우리 어디 탁 맞으면 아야 그러는데 맥이 쭉 빠져봐. 정신 나가봐. 아무것도 못하면 그렇듯이 생사를 잘 보시는데 이달에는 이 진술 중에 금목과 수화를 내가 내 거를 잘 판단하시라고. 내가 시간적인 걸 잘 해갖고 왔나? 근데 시간적인 거 이제 화 계절에 부족했어. 화에 우리가 막 확장을 했어야 되잖아. 너무 더우니까. 뭐 집에서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위축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농사로 보면 금농사 망했잖아. 실질적으로. 농사가 잘 안 됐잖아. 화가. 그러면 사주 원국에서도 뭐 갑진이 왔을 때 얘가 습으로 왔잖아요. 진토가. 이럴 때 내가 목화를 적극적으로 썼으면은 습에서 벗어나는데 목화를 제대로 안 썼으면 습에서 돼 있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지 당연히. 그러면은 뭐 금목이 잘못돼 시간적인 잘못됐으면은 저기 공간을 이동을 하든지 뭐 공간을 버티든지 그런 이제 사주에 따라 유형에 따라 달라지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진술이 되어 있는데 운에서 숙도가 왔어. 그러면 그걸 더 강화해서 쓰시는 거야. 더 강화해서 직접적으로 쓰신다 이렇게 보는데 운에서 왔는 거 사주에 있는 거는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원리에 있다면 계속 쓰고 있는 거고 운에서 오면 더 강화된 거야. 예, 근데 이제 간목들 입장에서는 천간에 간목 있는 분들은 간목이 떠버리잖아 다. 근데 천간으로 오는 건 절대로 근이 아니에요. 다 라이벌이에요. 좀 시끄럽게 해. 뭐 형제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생겨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금이니까 선생님 내놓고 안 긋겠지. 지지했으니까 말은 그래 그렇게 해 하면서도 나는 여기까지다 얘기하고. 지장간에 있는 거하고 천간으로 나와서 하는 건 달라요. 그것들을 잘 보시도록 하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